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개혁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한학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가 출석을 거부를 했어요. 그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8일 소환을 통보했는데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어제 퇴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왜 근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퇴원했는데? 아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항상 늘 평소에 병원 잘 다니면 되는데 왜 네. 꼭 수사한다고만 하면 병원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건강 악화되었다면서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서면 또는 방문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은 자기 부르지 말고 내가 이제 서면으로 써서 보내겠다. 김건희한테 질문 서면으로 배웠나요? 보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방문 조사는 네가 와서 해라라는 어처구니가 없네. 거거든요. 또 핸드폰 반납하고 하나요? 맞습니다. 김건희가 딱 그렇게 했잖아요. 네. 제3의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휴대폰 다 맡기고 들어와서 네, 네. 거기서 뭘 그랬었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이거예요. 검사의 구역인 특검에 가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그거 받기 싫다. 올라면 네가 들어와라.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고 네. 정말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이렇게 뭐 힘세고 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화려한 변호인단 있다고 해서 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이거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안 거거든요. 되죠. 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본인 안 나오겠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네. 네,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그 병원 드나들고 하는 네네. 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제 법 기술이잖아요. 유성현도 썼고 네네. 김건희도 썼고. 근데 이 특검이 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일 날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했고 네. 3번까지 거부하면 체포영장도 발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번에 결국은 출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가 통일교에서 뭐 총재를 하니까 검찰이든 뭐든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그냥 왕이다. 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저분을. 맞습니다. 그 신도들은 참 부모님이라고 참부모요? 참부모는 집에 계세요. 무슨 참부모예요, 저 사람이. 신도들이 그렇게 이런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신도들이 그렇게 부른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많은 재벌들이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처벌도 받았죠. 네. 요새는 이제 그런 재벌들이 안 나오잖아.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종교계도 이 정치권에 이러한 로비 또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결말이 나는지 그래서 이번 사항도 꼭 종교가 아니라 이 한학자 총재와 그 측근들의 그릇된 정치 관여 행위 그리고 네. 범죄 행위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래야 또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그렇지. 이제 뭐 어쨌든 목걸이 갖다 준 사람의 뭐 유명 재벌들은 안 나왔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구나.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그렇게 한번 그때 뭐 말 사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고쳐 많이 겪은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구나. 재벌들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나오죠. 종교계도 나오고 뭐 검사들은 뭐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사다 줬다니까 막 매간 매직하고 자기들끼리 목걸이 받고 그래서 이제 또 사회가 깨끗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네네.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네네. 보태서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박정희도 그랬지만 이 나라에서 잘 나가는 삼성 아니면 뭐 현대도 거기 이제 있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야 니네가 국가에 좀 뭐 이런 것도 좀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쥐어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은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다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기업을 쥐어짜가지고 그렇지. 야 니네 잘못하면 너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예성의 그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었던 렌트카 IMS. 회사에 네. IMS에다가 네. 투자를 했던데도 다들 그랬죠. 뭔가 리스크가 있었고 그랬었죠. 사실 서희건설도 이것저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다 받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조금 스타일이 달랐던 다르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오광수 전 수석이죠. 며칠 안 하긴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이제 연루가 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주호 대변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참 이런 기사 보고 좀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아주 단기간 일했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런 사회적으로 큰 방향이 일어난 특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대 측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결국은
금권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변호사로 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한학자 총재 측에서 왜 오광수 변호사를 썼겠어요? 맞아요. 무엇인가 특검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교묘하게 접근하거나 금권을 써서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조 카르텔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고 우리 사회에 정말 만악의 근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법무부 마지막 차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했죠. 이 사건에 수임은 못하고 뭔가 법률 조언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검사들이 옷 벗고 나가도 이런 변호 하나 맡으면 수십억에 그냥 금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불법적인 행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변호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전관 예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도 정말 제도화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이신데 변호사가 물론 사건을 만든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뭐 며칠은 근무를 했잖아요. 나중에 물론 옷을 벗긴 했습니다만 그런 분이 이런 논란이 되는 사건을 만든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죠. 근데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막 보다 보니 네.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아마 몇 년 전이지만 좀 유명한 사건 있죠. 아베 신조 그 예, 총리가 테러. 예, 예. 피살 당한 예, 사건이 이 한학자 총재랑 관계가 있습니다. 아, 통일교. 예, 거기는 정말 자민당하고 밀착돼 있고 엄청난 로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너무나 많은 뭐 돈을 헌납했다면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그래서 하여튼 아베 신조를 피살을 했는데 그 일로 수면 위에 드러났어요. 일본의 정계와 통일교의 관계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뭐 아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뭐 샤넬백 좋아하고 이런 분은 쉽게 포섭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도를 했을 거고 그런데 뭐 아베까지 포섭한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관들은 쉽게 좀 포섭을 했을 것 같고 다 이걸 좀 거절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 댓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뭔데요? 박경자님이 최진봉, 김지호 앞길 막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일침을 넣으셨어요. 앞길 막지 마세요. 사람이 내가 이거 지금 그리고 누구야? 돌쇠님이 누구라고? 이름이? 최진봉 단식이라도 해라. 전부 땡땡교가 줄기야. 아니 아까 속죄의 뜻으로. 누가 김지호 그막 그런 글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경자님 계시잖아. 박정자님 최진- 나처럼 김지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해하시고 있는 것 그거는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 보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내가 나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지호의 방송에 도우미를 자처하고 재미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또 어쨌든 제가 하나만 더 말씀하세요. 덧붙이자면요. 지금 한학자와 통일교가 정권에 로비한 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검에 로비할 사람들로 변호인단을 다 채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진짜 웃긴 거고 그리고 이번 정권과 그리고 특검과 아주 가까운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이 지금 이제 이 변호인단에 다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네, 그렇죠. 김건희가 정말 국정농단을 해서 나라를 망친 거에 대해서 이걸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데 민주정부에서 녹을 먹었고 고위직을 했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면 김건희가 제대로 처벌받아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특검이 성공하기를 바라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반대편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민정수석 낙마시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정수석을 했으면 또 얼마나 제대로 못했을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막 해서 진짜로 한학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한학자가 잘못한 게 없어서 무죄가 나오거나 네네.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로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죠. 거잖아요. 이게 사법 신뢰도가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검에서도 뭐 변호인단인지 모르고 만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특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자꾸 이런 모습 보이면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특검에서 정신 차리고 정말 단 하나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근데 한학자 총재 기소는 뭐 할 것 같아요. 100%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네. 구속장 청구는 어떻게 보세요? 자, 홍정민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학자 총재가 그 윤영호 전 본부장과 그 부인을 네. 개인 일탈이다라고 네. 하면서 뭐 사기나 뭐 횡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윤영호 씨는 그 1억을 권성동에게 아마 권성동 개인이 아니라 네. 그 윤석열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1억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고, 그리고 윤영호 부인은 샤넬백을 구매를 해서 이제 건진법사 통해서 그 김건희한테 전달하라고 했고, 그리고 전달을 잘 했어요, 둘 다. 근데 그게 개인 일탈이라면 사실은 상식에 좀 부합하지 않죠. 보통은 개인 일탈인 경우 지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좀 자기가 딱 몰래 가져가거나 뭐 배달 사고가 나거나 이 정도가 개인 일탈이지. 네. 최고 의사 결정자인 대통령 부부한테 잘 배달을 했는데 개인 일탈로 그게 되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안 되죠. 않지만 네. 만약에 뭐 그렇다면 그거를 만약에 개인 일탈로 이 두 분을 꼬리 자르기를 해서 이 두 분만 만약에 그 뭐 사기든 횡령이든 뭐 뭘 받는다. 네. 라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뭐가 사건이 몰아간다. 그 자체가 전 증거인멸이라고 보고요. 시도라고 보고 그 구속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예. 구속 사유가 된다. 네. 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은 청구하고 구속 사유가 된다. 이지은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 거부를 한다면 체포영장은 나올 것 같고요. 네. 보통 체포영장을 받을 때 구속까지 다 염두에 두고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구속영장까지는 칠 거라고 칠 거다.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학자 총재 측이 지금 이제 너무 몰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런 수사를 안 당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이 정말 이렇게 하면요 네.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런데 네. 좋은 예가 있죠. 뭡니까? 서희건설 오너처럼 그렇지. 그냥 다 얘기해야 돼. 맞아, 자수 맞아. 써서 구속 안 됐잖아. 다 낱낱이 해야 특검도 뭐 구속을 구속해봐야 피할 수 실익이 뭐가 있어요. 다 이거랑. 얘기했는데, 예. 근데 지금 한학차 총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거인멸이잖아. 네. 증언 조작에. 아 이거 구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을 차리셔라. 네. 지금 그리고 한학자 총재 주변에 돈을 뜯기 위해서 네. 사실은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은 그 의뢰인이 구속되면요 네. 더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변호인한테? 그럼요. 네네.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릇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좋은 예가 있다. 서희건설 회장처럼 다 자수서 쓰고 얼마 줬고 언제 뭐 했고 뭐 동원했는지 불어라. 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네. 이 변호인단이 특검 앞에서 1인 시하라고 뭐 부추기고 하라고, 네, 또 그렇게 윤영호 부추겼다 부인을 뭐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소고발 고소했어요. 해가지고 윤영호 부인을. 부인을 네. 고소해가지고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맞아요. 조언 이랍시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변호인명 법률적인 조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러니까 집사 소리 듣는 거거든요. 이래서 무슨 해결사처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여론 재판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 뭐 비읍시옷 같이 이걸 또 다 들켰잖아요. 다 들켜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 모르겠어요. 그 앞에 단어나? 저는 비읍시옷도 빙산의 뭔지 일각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비읍시, 했습니다. 네. 비읍시. 빙산의 일각이다. 예. 빙산이에요, 비읍시. 빙산의 일각이다. 어쨌든 이것까지 다 들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아니, 사람이 왜 이러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방송에서. 비읍시옷. 아니 빙산, 그 띠지 빙산이었어요? 수사관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빙산. 띠지 수사관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빙산의 얘기예요. 일각이다. 예. 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약간 보태자면 네, 네. 돈은 굉장히 많이 받을 건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네. 말씀하신 거, 예. 말씀하시는 넘어가겠습니다. 순간 네네.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네. 천명도 감사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만 있는 얼굴이야. 아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네, 너무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좋아요. 관봉이를 딱 갖다 놔야 진봉이 형 동생 관봉이를 갖다 놔야 우리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데 관봉이 좀 데려오세요. 준비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띠지를 좀 구해서 나는 이렇게 싸봐요. 반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가 못 구하나요?